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황이 바뀐 매도인과 매수인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 클래스 101 그리고 제 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요구 조건 맞춰 드릴게요. 상황 바뀐 매도인과 매수인. 공급보다 수요,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다는 거죠. 매도 매수인 상황 반전이니까 매물이 살라는 사람보다 파는 매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내느니 집값 덜 받겠다. 거래 절벽석 관망세 대선 이후 기다려. 좀 요새 놀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현실과의 괴리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은 이제 버립시다. 이 언론사는 100% 현실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도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이분들의 본부는 기자이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기사를 써서 여기에 많은 광고가 붙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뭔가 정말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경제 CEO예요. 어떤 기자가 좋아요? 정말 사실 팩트. 언론은 그러니까 대중들은 외면하지만 정말 분석해서 팩트만 쓰는 애가 있고, 얘는 조회수도 안 나오겠죠? 안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안 나와요.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조회수가 나오는 방향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 유튜버예요, 여러분. 유튜버. 유튜브 방송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많은 분들이 뭐 폭락 유튜버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수가 잘 나오면 유튜버로서는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겁니다. 왜? 맞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의 니드에 맞는 영상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본인 인생에 대해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본 다음에 집을 사고 팔고는 본인의 몫이고 그 다음에 결과를 그 사람을 탓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폭락을 원해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원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싶어. 그래서 그거에 맞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을 해요. 보면서 위안을 얻어요.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리고 시장도 내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와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컨텐츠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팩트만 외치고 정의만 외치는 거는 저는 바라는 부분은 아니고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해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청이나 어떤 뭐 주민센터에 가면 거기 계신 저희 공무원 선생님이 제가 좋아서 친절하게 해주시겠어요? 먹고 살라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가게에 가면 이 사람이 내가 이뻐서 빵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뭐가 좋다고 무조건 정의만 추구하고 팩트만 쓰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언론사는 언론사일 뿐입니다. 근데 요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가짜다,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집 가보시면은 제가 봐도 팔라는 사람이 살라는 사람보다 많아서 호가도 내려가고 있고요. 실거래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확연히 강남의 주요 단지 중에 좋은 데는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서 올라가고 있고요. 중간에 대출 묶인 지역은 팔고 싶은 분이 더 많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도가 안 돼요. 전세도 안 나가고 있고요. 이거저거 다 안 되고 보니까 꼭 집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미룰 수 없는 분들은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월세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 원래 이 아파트 시장의 월세는 폭등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파트 시장의 월세는 폭등한 적이 없고 폭등을 하지 않아요. 폭등하기 어려운 구조고 폭등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쉬워요. 저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서민,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소외계층, 소외계층. 부자는 때려잡아야 되고 쓰레기들이고 뺏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서민,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월세 시장 폭등하고 있잖아요. 누구 하나 관심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거라니까요. 이분들 월세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집을 사거나 전세 살 돈이 없으니까 월세 사시던 분들이 지금 계속 밀려나고 있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죠. 어디에 관심 있으세요? 부동산 매매 가격에 관심 있으시잖아요. 사람들은 말로 외치지만 관심 없다니까요. 이 월세 시장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어디 하나 기사 찾기가 어려워요. 기사를 찾으려면 제가 검색을 해야 됩니다. 저야 뭐 나오는 기사를 다 읽으니까 웬만한 건 제 눈에 보이는 건 다 읽으니까 저야 알겠지만 많은 분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월세 시장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자, 하지만 월세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쏙 빼고 어디로 가고 있죠? 전세나 매매 시장에서 지금 매도인이 더 많으니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맥상통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월세는 원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월세가 시장이 다 망가지고 나면 전세 매매로 올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여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논리 맞아요, 여러분. 이 당연한 논리를 이제 와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수급이라니까요.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요.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은 더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걸 켰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이 내용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매도인 분들이 내려드리고요. 잔금을도 맞춰드리고요. 웬만한 거 다 맞춰드려요. 다만 주요 지역,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은 이렇게 전혀 가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매물이 너무 귀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지금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왜가 중요해요. 왜인지를 알아야 미래에 대해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났는데 1번, 그냥 비가 많이 와서 피할 길이 없다. 2번, 제 방에 뚝을 안 쌓아서 홍수가 났다. 1번과 2번이 같아요? 다르죠? 똑같이 지금 홍수가 났지만 앞으로 다시 홍수가 날지 안 날지는 내가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 달라요. 1번이면 피신 가야죠. 2번이면 뚝을 쌓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매도인보다 매수인이 더 적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칩시다. 팩트예요. 제가 느끼기에도 시장에서 매도인들이 힘을 못 써요. 매물도 늘어났고요.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거래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홍수가 났다면 홍수라고 비교해서 죄송한 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홍수가 났다면 왜 이럴까요?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고 시장 자체를 죽여놨으니까. 뭐예요? 공급이 있는데 수요를 땅에 눌러놓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할 건 하나예요. 이 수요가 땅에 눌린 채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공급이 대폭 늘어났고 시장에 공급이 넘쳐난다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절대적 숫자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체감하기에도 과거에 비해서 매물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론적으로 따져도 매물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신규 공급은 없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고요. 구축 매물도 양도세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증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증여물건 5년 동안 묶여 있다는 것도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매물은 더 옛날에 비해서 늘어났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줄어든 매물에서 그렇게 줄어든 공급보다 수요가 더 적다는 게 과연 수요가 지금 얼마나 적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칠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수요가. 그러니까 제 이론은 이거예요. 정상 범주를 넘어났다. 공급이 여러분 공급보다 수요가 적은 거 맞다니까요. 팩트예요. 인정한다니까요. 이대로 계속 가면 시장은 힘을 못 쓰겠죠. 근데 문제가 요 아래에 있는 수요가 얘가 과연 정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그게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만약 얘가 부동산 시장에 그 시장이란 단어를 쓰기 부끄러울 정도로 거래가 없어서 대출이 중지가 돼서 여러분 대출 시스템은 한국 사회를 만들어 왔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대출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거는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게를 열 거예요. 장사를 할 거예요. 대출 안 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대출을 안 해주겠대요.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가게 다 없어질 거예요. 누구만 살아남아요? 현금 부자만 싹 쓸어 남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땅을 팔 때부터 건설사가 지을 때부터 분양할 때부터 분양받고 중간에 이제 중도금 내고 잔금 낼 때까지 다 대출로 이루어져 있던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말살이 됐죠.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말살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말세를 될 수가 없어서 다른 쪽의 루트를 찾거나 그것도 안 돼서 이 사람들이 다른 우회성 방향을 찾아온다면 과연 시장에서 그 다음에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지, 죄송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의 시장이 이게 자연 발생적, 그냥 비가 많이 와서 피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뚝을 쌓으면 되는 건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유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이에요. 절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의 결정이 될 테니까. 왜냐면 지금 모든 게 규제를 통해서 통제를 해놓으면 부작용이 생길 때 병목 현상으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미리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